한국조세연구원에서 재밌는 보고서 하나 발간했네요. 접대비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자, 여기 내용들 보시면요. 기업들이 룸사롱과 같은 호화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접대비가 무려 연간 1조 5천억! 1조 5천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2007년에는 1조 5,900억이었고요. 2008년에는 1조 5천억, 2009년에도 1조 4천억, 2010년 1조 5천억, 매년 1조 5천억 내외가 법인카드로 호화 유흥업소에서 결제가 된다는 것인데요. 세부 내역들을 한번 보시면은 룸사롱이 9,200억 정도 되고요. 단란주점이 2,300억, 나이트클럽 500억, 요정이 438억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주로 제약사나 주류 제조업체들이 비용이 많았고요. 그 중에는 농약 제조사, 사무용 기계장비 제조사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죠. 자, 얼마나 술을 퍼마시면 연간 1조 5천억 정도를 룸사롱에서 쓸 수 있을지 술장사가 진짜 돈 많이 버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계약관계에서 갑이라는 위치를 이용해서 흥청망청 하루 놀아보려는 정신 빠진 인간들이 문제가 되겠죠. 제약업체들의 실적들을 한번 봅시다. 지금 2012년 매출액의 35%가 판매 관리비로, 판관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일본하고 비교를 좀 해보자면요. 일본도 역시 상위 제약사들 판관비 지출하는데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여기에 숨어있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일본은 이 판관비에 15%에 달하는 연구개발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등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기타 판관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업들이 수익성을 이런 식으로 버리는 풍토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얼마나 술을 먹으면 이렇게 많이 먹는 거야? 못된 것만 배워갖고. 자, 봄입니다. 여행의 계절이 돌아왔죠. 자, 5월 석가탄신일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여행업계 성수기 진입을 하고 있는데요. 단연 가고 싶은 여행지, 국내 여행지 1위는 제주도가 되겠습니다. 제주도에 대한 맛집이라든지 블로그들도 많은데요. 신한카드에서 흥미로운 자료 발표를 했죠. 제주 여행객들이 찾는 음식점과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 음식점은 전혀 다르다는 결과입니다. 여행객들은 해산물 위주로 지금 맛집들을 좀 찾아다녔고요. 현지인들은 해장국이나 소고기,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소비 패턴들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물론 매일 접할 수 있는 해산물들을 현지인들이 찾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걸까라는 것들은 이해는 하죠. 하지만 맛집으로 소문나거나 블로그를 운영하는 업체들의 음식 가격은 서울보다 훨씬 비싼 곳들이 많았습니다. 생선회는 서울과 부산에 비해서 무려 57% 정도나 비쌌고요. 다금바리회는 대표적인 바가지 요금 음식으로 자리를 잡은 지 오래죠. 여기에 또 하나 불편한 지시는요. 패키지 상품으로 제주도를 찾는 사람들 바가지가 더 심합니다. 송객 수수료라고 여행사, 가이드 그리고 운전기사가 음성적으로 업체에 돈을 받는데요. 제주 지역의 송객 수수료가 관광비에 무려 최고 70%에 달한다는 통계들도 발표가 됐습니다. 여행은 기분 좋게 다녀와야 하는데요. 한철 장사에 단골이 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곤란하죠. 바가지 장사하는 사람들 망해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습니다. 아니면 맞아봐야 정신을 차릴까요? 자, 부끄러운 기사 하나 나왔습니다. 미인 대회는 의사들의 대결인가? 이런 제목이죠. 제가 사진을 조금 보여드릴 테니까 참가한 사람들의 차이점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참 아름다운 후보지만 머리 빼고는 똑같습니다. 전 차이를 모르겠어요. 넌 누구니?
어쨌거나 외신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좀 들리고 있는데요. 자, 우리 성형시장 한번 짚어봅시다. 세계 성형시장 규모는요, 2011년 기준으로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20조 원에 가까운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죠. 우리나라 시장 규모는 5조 원입니다. 세계 시장의 4분의 1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성형수술만으로는 대국, 선진국의 위치에 올라와 있죠. 독일이 8위, 프랑스가 14위, 영국이 17위인데 우리나라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는 없겠죠. 자, TV에서는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를 키우고요. 여기에 성형외과들의 마케팅이 접목을 하면서 성형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성형외과보다는 정말 아픈 사람들을 위한 병원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러분들, 메디톡스 성형 관련해서 실적 대박나고 있는데요. 다른 관련주들 찾아보십시오. 시장이 무려 5조랍니다. 자, 내일이 노동절입니다. 그런데 우울한 뉴스 하나 전해졌죠. 실적 경쟁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증권사 인턴 사원이 자살을 했다라는 기사가 어제 나왔습니다. 서울 은평경찰서에 따르면 D금융사에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 자살한 사원은요, 핵심인재 양성 프로그램 통합금융 시즌2 인턴십을 통해서 채용된 사원이라고 하네요. 자, 왜 D금융사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통합금융 시즌2 인턴십 한 금융사 표준권이죠. 왜 얘기 못하죠? 자, 1년 동안 성과를 보고 인턴 중 일부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이라는 미끼를 덥석 물었던 것이 죄가 된다면 죄가 될 수가 있겠죠. 지인들에게 CMA라든지 아니면 연금 등과 같은 금융상품을 팔아서 실적들을 유지를 했는데 D금융사 표준권이죠. 인턴 사원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라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투자 분석실의 애널리스트들 전부 다 계약직이죠. 리포트 내고 나서 하한가 가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기면 쉽게 잘라버릴 수 있기 위해서 계약직 체결을 합니다. 직원들은 자격증이 있으면 증권사와 정직원 계약보다는 1대1 사업자 계약을 맺어서 사고가 나면 바로 계약을 해지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증권업계의 현실이라는 거죠. 자, 증권사 직원들 주식 공부할 시간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돈을 끌어오는, 계좌를 물어오는 영업 노하우에 대한 스킬 습득에 올인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우리나라 증권사들 왜 지점 폐쇄하고 망해가는지 이걸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 5월 1일 노동절 근로자의 날 메이데이입니다. 이때는 법정 공휴일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지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출근을 해서 정상 근무를 한다는 통계가 좀 나와 있습니다. 힘들게 일하는 근로자들 힘내시기 바라고요. 증권사들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